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북한이 지난 7월 달에 발행을 했던 돈표와 9월에 이루어진 느닷없는 종전선언 제안,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의 분석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북한의 돈표 발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최초 보도는 프리덤 앤 라이프가 2021년 7월 7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당국이 2002년도에 폐지했던 돈표를 최근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건입니다. 이 매체가 입수한 5,000원 권의 돈표 사진에는 주체 110년, 즉 2021년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다만 북한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돈표 발행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보도는 9월 7일 뉴데일리, 9월 8일 동아일보, 9월 23일 데일리 NK, 9월 25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 그 다음에 10월 26일 자유아시아 방송, 10월 27일 평양 서울 뉴스, 11월 9일 데일리 NK 등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주력 언론들, 그 다음에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들은 전혀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동아일보만 하고, 그 다음에 대북 뉴스 소식통들만 이 뉴스를 다루었습니다. 북한의 돈표는 외화와 교환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화폐입니다. 1979년도에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바꾼 돈표라는 것을 처음 발행을 했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북한 평양 내에 있는 외화 상점 등에서 통용이 되었던 화폐입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제한시키고 북한 정부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고, 2002년 6월까지 사용을 했던 일종의 외화 교환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에서는 민간인이 외화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외화는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돈표를 재발행한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로 북한 조선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자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까지 긁어 모으려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하고 달러의 환율은 2020년 4분기에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2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폐쇄가 되면서 밀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북한 내 외화가 감소를 했다면 환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도리어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21년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난 타결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경제난이 북한 전체의 어떤 경제난이라기보다는 정권을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의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의 근거는 북한이 민간인들의 외환 거래를 금지를 시켰고, 19년 만에 부활을 한 돈표, 그 다음에 폭등한 북한 돈의 가치 등등이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외화가 부족할 때마다 화폐 개혁 수준에 준하는 조치들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행한 돈표는 민간이 소유한 외화를 흡수해서 북한 돈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 환차익을 통해서 무역 수지를 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북한의 현재 달러 대 원의 공식 환율은 100원입니다. 반면에 민간에서 환전상들이 환전을 해주는 환율은
달러당 8,000원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따라서 공식 환율과 암환율의 차이는 한 80대 1 정도 됩니다. 북한의 외화 부족과 그다음에 경제난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와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하드 커런시, 경화죠. 외화가 부족해지자 돈표를 발행을 했다라는 것이 관련 언론 보도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돈표 발행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르짖었던 종전선언과의 어떤 연관이 있느냐? 우선 종전선언을 제안을 한 게 9월 22일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했었는데 굳이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해도 될 연설을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종전선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북한이 돈표를 발행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경제난으로 돈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2달 정도 있다가 유엔 총회 가서 종전선언 제안을 했고, 제안이 끝나자마자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 특히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대북 경제 완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당연히 거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돈표를 발행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거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뉴욕까지 날아가서 미국한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제안이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후 10월 한 달 동안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고, 11월 11일에는 정우용 외무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갑자기 톤다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톤다운을 했을까요? 이거는 중국의 전력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9월 말부터 짱수, 광동, 푸첸, 충칭 등 21개 성에 공업용 전력 공급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유는 석탄이 부족을 해서 그랬죠. 그런데 10월 6일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중국의 무역업자들이 북한에 석탄을 수출해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석탄 수출을 위한 불법 한정이 사회상에서 몇 번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석탄 수요가,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제 석탄을 수입을 못하니까 북한 석탄으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가격보다 30에서 50% 올라간 가격을 북한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2일차 회의 연설에서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 공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넣어 인민 경제의 당면한 수요뿐만이 아니라 전망적 수요에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석탄 채굴의 확대를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에 있는 금강관리국 무역회사의 선박이 평안북도 용천군 기능부두에서 출항을 해서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중국에 석탄을 넘기고 있는데, 이 4, 5일에 한 번씩 1000톤에서 2000톤 선박 2, 3척이 출항을 해서 매월 12,000톤에서 30,000톤 정도, US 달러로 치면 60만 불에서 18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산 석탄은 원래 톤당 50에서 60불 정도인데 최근 중국 현지 가격이 톤당 200달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
그 전기를 10월 달에 한 140억 어느치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7월 달에 북한이 경제난과 외화 부족으로 돈표를 발행을 했고요. 9월 22일 날 한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면서 9월 28일 그 외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그 9월 말과 10월 초에 그 이인영이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거품을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국이 전력난이 발생을 하면서 북한의 석탄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에 숨통이 트여졌습니다. 그것이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이후 10월 중순 10월 말로 가면서 그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던 사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게 크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아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진행을 하는 것처럼 톤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10월 말에 교황청에 가서 뭐 종전선언이 어떻고 한반도 평화가 어떻고 생쇼를 하기는 했지만 11월 13일 날 그 정의용이가 종전선언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고 완전히 꼬리를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7월달과 9월달까지는 북한 조선노동당이 통치 자금이 부족해서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대북 경제 완화를 해서 북한의 그 경화 부족, 달러 부족을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전력난이 터지면서 중국이 석탄이 갑자기 필요하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호주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는 석탄을 북한 석탄으로 대체를 한 거죠. 따라서 북한은 생각지도 않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매달 몇백만 불씩 벌 수 있는 돌파구가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발행을 했던 돈표도 북한 전역에 유통을 시킬 다급한,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돈표를 발행을 해놓고도 11월 현재 북한 전역의 돈표의 유통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현 정권이 종전선언을 제안을 해놓고도 그거를 정치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맥락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은 지난 4년 동안 현 정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대변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본인 판단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그 향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들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모종의 어떠한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사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대한민국 현 정권이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